25세의 한국 여성이 아프리카 가난한 국가 부룬디에서 만난 흑인 남성을 만나 4번이나 임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름의 끝자락이 뜨거운 숨을 몰아쉬던 대한민국 인천항 여객터미널.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북적임 속에서 갓 20해하고도 5해를 더 산 젊은 여성 박하나는 자신의 키보다 훌쩍 큰 배낭 2개를 힘겹게 끌며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앳된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고 손에 쥔 국제봉사단체 희망의 씨앗 인터내셔널 신입 단원증은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시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행선지는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 그 중에서도 심장부 깊숙이 자리한 작은 나라 부룬디였습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나 간간히 접했던 이름, 세계 지도를 펼쳐 한참을 찾아야 했던 낯선 땅. 그곳은 오랜 내전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않은 채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대다수 국민이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전기와 수도 같은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제사회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바로 하나가 향하는 부룬디였습니다. 하나의 부모님은 금지옥엽 외동딸이 지구 반대편,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떠난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여린 손을 붙잡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하나야, 내 귀한 딸아. 어찌하여 그런 험한 곳으로 가려 하느냐. 애미는 내가 없는 텅 빈 집에서 어찌 하루하루를 견디란 말이냐.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다오. 아버지는 평소 과묵한 성정 그대로 말없이 딸의 어깨만 토닥였지만 깊게 팬 주름과 붉어진 눈시울은 그 역시 딸의 결정에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하나 역시 그런 부모님의 애끓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기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굳건한 결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부룬디로 이끈 것은 거창한 사명감이나 영웅심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 한 구석에서 우연히 펼쳐든 낡은 사진집 속 한 장의 사진. 앙상한 팔다리에 배만 불룩 나온 어린아이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부룬디 잊혀진 아이들이라는 짧은 글귀가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는 부룬디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그들의 메마른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뿌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머나먼 아프리카로 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하염없이 파도에 몸을 맡긴 여객선은 드디어 광활한 인도양을 가로질러 아프리카 대륙 동안의 한 항구 도시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지를 풀풀 날리는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고 덜컹거리는 낡은 버스에 몸을 실어 비구장 도로를 몇 시간이나 달려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흡사 다른 세상에 온 듯 낯설고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부룬디 북부의 농촌 지역 키룬도 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열기와 함께 코끝을 훅 찌르는 붉은 흙먼지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구릉지대에는 사람의 키보다 큰 흰개미집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솟아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흙벽돌로 지어진 나지막한 집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망고나무 그늘 아래 모여있던 아이들은 낯선 동양인 여자의 출현에 일제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떼국물이 흐르는 낡고 해진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아이들의 검은 피부는 햇볕에 잘 익은 커피 열매처럼 반짝였고 그들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경계심,
그리고 어딘지 모를 깊은 슬픔 같은 것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아이들은 수줍은 듯 서로의 등 뒤로 숨거나 멀찍이서 그녀를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하나가 앞으로 머물게 될 희망의 씨앗 인터내셔널 키룬도 지부는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언덕배기에 자리한 칠이 벗겨진 양철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주변은 제대로 된 담장도 없이 키 작은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가 전부였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만 무성했습니다. 지부 책임자인 프랑스 출신의 중년 여성 마리는 하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녀의 지친 얼굴과 깊은 눈가의 주름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현지인 직원 몇몇은 하나에게 수줍은 미소를 건네며 키룬디 전통 방식의 인사를 건넸지만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터웠습니다. 신입 단원인 하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지부 살림을 정리하고 구호물품 목록을 작성하며 인근 마을의 기초 현황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햇볕 아래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마을 구석구석을 누벼야 했고 저녁에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서툰 프랑스어와 씨름하며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음식이라고는 멀건 옥수수 죽과 딱딱한 콩 몇 알이 전부였고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들쥐 소리와 정체 모를 벌레들의 습격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문득 한국에 두고 온 따뜻한 집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꿈꿨던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수많은 회의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나는 도망치러 온 것이 아니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나는 낯선 땅 부룬디에서의 첫날들을 힘겹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내딛고 있었습니다. 키룬도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한 달 남짓 흘렀을까, 하나는 조금씩 이곳의 풍경과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지저귀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서툰 키룬디어를 섞어가며 인사를 나누었으면 저녁에는 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앞으로 그녀의 삶의 깊고도 아름다운 파문을 일으킬 한 사람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웨돈의 마니라키자. 28해를 이 붉은 땅에서 살아온 순박하지만 강인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단 하나뿐인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과 셈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방과 후나 주말이면 땀 흘려 농사일을 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그야말로 키룬도 마을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희망의 씨앗에서 새로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시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마을 주민들을 모집하고 설명회를 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교실 한쪽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던 디웨도네는 낯선 이방인의 방문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로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검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건강한 생명력을 발산했고 깊고 총명한 눈빛에서는 순수함과 함께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력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가 서툰 프랑스어로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는 동안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하나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에는 어떤 악이나 비아냥거림도 없었고
오직 고향 마을의 발전을 염원하는 순수한 열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디웨도네의 성실함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 낡은 칠판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가는 진지한 표정, 그리고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에 실리는 자부심과 애정.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디웨도네 역시 하나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혈혈단신으로 이 험한 곳까지 찾아온 젊은 여성.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와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서툰 키룬디어를 배우려 애쓰는 모습,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를 건네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불평하기보다는 무엇이라도 배우고 도우려 하는 겸손한 자세에 점차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업무 관계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디웨도네는 희망의 씨앗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 주민들과 하나 사이에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고, 때로는 하나가 현지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나에게 부룬디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키룬디 전통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디웨도네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와 꿈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비료 사용법을 설명하다가 키룬디어 단어를 잘못 사용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디웨도네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어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며 언어는 마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하나 씨의 진심은 이미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나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주말 디웨도네는 하나를 자신의 작은 텃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옥수수와 콩, 그리고 이름 모를 푸른 채소들이 붉은 흙 위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디웨도네는 하나에게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는 법, 그리고 가뭄을 이겨내고 작물을 키우는 자신만의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땀 흘려 흙을 만지고 서툰 솜씨로 씨앗을 심으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해질녘 텃밭 옆 작은 바오밥 나무 아래 앉아 디웨도네가 직접 키운 옥수수를 구워 먹으며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는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더 풍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마음속에는 디웨도네를 향한 존경과 감사를 넘어선 어떤 따뜻하고 설레는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소박한 기쁨을 나누는 날들이 쌓여가면서 하나와 디웨도네의 우정은 어느덧 서로를 향한 깊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약속 없이도 해질녘이면 마을 어귀의 작은 언덕,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 아래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곳에 나란히 앉아 멀리 붉게 타오르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거대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만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부룬디의 하늘은 유난히 넓고 푸르렀고 저녁 노을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아름다운 빛깔로 온 세상을 물들이곤 했습니다. 그런 장엄한 풍경 속에서 그들은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아 있기도 했고, 때로는 밤늦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과 미래,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제봉사단체의 단원으로서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신분이었고, 디웨도네는 가난한 고향 마을과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국경과 인종, 문화적 배경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으며, 그들을 둘러싼 극심한 빈곤은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의 부모님은 딸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디웨도네 역시 자신의 초라한 경제력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하나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외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진 디웨도네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저 동양 여자가 순진한 우리 디웨도네를 홀리고 있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따가운 시선과 편견은 두 사람의 마음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서로를 향한 믿음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룬도 마을에 예기치 않은 재앙이 닥쳤습니다. 건기가 유난히 길어지면서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고 얼마 되지 않던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수 부족으로 사람들은 고통받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갈증과 영양실조로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가 평소 말라리아 예방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탓인지 아니면 계속된 경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탓인지 덜컥 지독한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으며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디웨도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가난을 처음으로 처절하게 원망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끊임없이 열을 식혀주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민간요법을 동원하여 약초를 다려 먹였으며 멀리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웃 마을의 작은 진료소까지 맨발로 달려가 해열제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은 채 오직 하나의 회복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지만 하나의 손을 잡은 그의 손길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굳건했습니다. 며칠 후 마치 기적처럼 하나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물거리는 시야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지쳐 잠든 디웨도네의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디웨도네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 낯선 땅에서 외롭게 죽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가슴 깊이 사무치는 감동과 함께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가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한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늘 만나던 아카시아 나무 아래 앉아 진지하게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디웨도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디웨도네, 저는 이제 당신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이곳 부룬디에서 평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디웨도네는 하나의 두 손을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또한 감격과 설렘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나의 사랑하는 하나. 저 역시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땅에 남아준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비록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뜨거운 심장과 변치 않는 사랑뿐일지라도 그것만큼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룬디의 전통 북소리는 마치 그들의 심장 소리처럼 웅장하고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와 디웨도네의 결혼 결정은 조용했던 키룬도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 가난한 현지인 교사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의 부모님은 딸로부터 국제전화로 이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충격과 슬픔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저편에서 목 놓아 우셨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야겠지만 아비로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라며 어렵게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는 몇 날 며칠에 걸쳐 부모님께 디웨도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부룬디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딸의 확고한 의지와 진심을 헤아린 부모님은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두 사람의 사랑을 멀리서나마 축복해주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웨도네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디웨도네의 어머니는 아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겪게 될지도 모르는 문화적 차이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염려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몇몇 어른들은 저 동양 여자가 과연 우리 부룬디의 힘든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가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디웨도네의 변함없는 사랑과 굳건한 믿음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키룬도 마을의 일원으로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디웨도네의 어머니는 하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준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라며 진심으로 그들의 결합을 축복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의 앞날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키룬도 마을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낡았지만 정감 있는 교회에서 소박하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값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디웨도네의 어머니와 마을 여성들이 함께 밤을 새워가며 손수 만들어준 부룬디 전통 천으로 지은 소박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아침 일찍 디웨도네가 언덕에서 직접 꺾어온 싱그러운 들꽃으로 엮은 화관이 곱게 얹혀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붉은 흙 위에 피어난 한 송이 순결한 백합과 같았습니다. 디웨도네는 희망의 씨 한 마리 지부장이 선물한 조금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신부 하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에는 키룬도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까지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들어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는 하루 종일 부룬디 전통 음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은 비록 옥수수 죽과 삶은 콩, 그리고 약간의 과일이 전부인 단출한 잔치였지만 그곳에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더 큰 사랑과 기쁨, 그리고 축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디웨도네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의 네 번째 손가락에 자신이 밤새도록 정성껏 깎아 만든 소박한 나무 반지를 끼워주며 낮은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 이 반지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귀한 당신을 향한 나의 변치 않는 마음을 담은 증표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겠소. 하나는 감격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넓은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순간 교회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부른 뒤에 푸른 하늘 아래 오랫동안 아름다운 메아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 후 하나는 희망의 씨앗 인터내셔널의 봉사단원이라는 신분을 넘어 디웨돈의 마니라키자의 아내이자 키룬도 마을의 온전한 한 주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디웨돈의 가족의 작은 흙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불을 지피는 일부터 시작하여 부룬디 여성들의 고단한 일상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 때문에 실수도 잦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녀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로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갔습니다. 디웨도네는 그런 아내를 늘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나는 틈틈이 텃밭을 가꾸어 가족들의 먹거리를 마련했고 서툰 키룬디였지만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이웃들이 있는 키룬도 마을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단꿈에 젖어 지낸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하나는 이제 키룬도 마을의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고 서툰 키룬디였지만 이웃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언어 실력도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나는 몸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온몸이 나른했으며 유난히 잠이 쏟아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망의 씨앗 지부장인 마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나,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군요. 어서 보건소에 가서 확인해봐요. 마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디웨도네는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고 그의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키룬도 마을 전체가 마치 자기 집안의 경사라도 난 것처럼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웃들은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자신들이 기르던 닭이나 염소 혹은 갓 수확한 과일들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작은 오두막집은 며칠 동안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걱정들이 하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키룬도에는 제대로 된 산부인과 병원은커녕 경험 많은 의사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의 병원까지 가려면 험하고 먼 길을 몇 시간이나 달려야 했고 그나마도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정기적인 검진이나 영양관리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그리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뒤척였습니다. 그런 하나의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디웨도네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염소젖을 짜다 주었고, 하나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는 멀리 숲까지 가서 그녀가 먹고 싶어하는 새콤한 열매를 따다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따뜻한 물로 하나의 부은 발을 주물러 주었고, 밤에는 하나의 배에 가만히 귀를 대고 뱃속 아기에게 키룬디 전통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거나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다정하고 헌신적인 보살핌은 하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나이 많은 할머니들 역시 자신들의 풍부한 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임신 중에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주었고, 순산을 돕는다는 전통 약초를 구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희망의 씨앗 지부장 마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인근 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제의료단체 소속 의사와 연락하여 정기적으로 하나를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10달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진통이 시작되던 그날 밤, 디웨도네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낡고 덜컹거리는 오토바이의 3모용 간이 침대를 메이크시프트하여 하나를 태우고 도시 병원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밤새도록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마을과 도시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디웨도네는 절망감에 발만 동동 굴렀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산파 할머니인 은다이시미의 할머니가 횃불을 들고 그들의 오두막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하나를 안심시키며 출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 지부장 역시 의료 도구가 담긴 가방을 들고 와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디웨도네는 방 한구석에서 초조하게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를 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하나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할머니의 격려하는 목소리만이 어둠 속의 작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길고도 힘겨웠던 산고의 시간이 흐른 뒤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건강한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디웨도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흘렸고, 탈진하여 거의 실신 상태였던 하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다이시미의 할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아기를 깨끗이 닦아 따뜻한 천으로 감싼 뒤 하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가슴에 와닿는 순간 하나는 세상 모든 고통을 잊고 더 없는 평화와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이네자라고 지었습니다. 키룬디 말로 선함, 친절함 또는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찾아온 이네자의 탄생은 하나와 디웨도네 부부에게 신이 내린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탄생은 가난과 절망이 드리웠던 키룬도의 붉은 흙 위에 피어난 한 송이 눈부신 희망의 꽃과 같았습니다. 첫 딸 이네자가 밤새도록 베넷짓을 하며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와 디웨도네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네자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까만 눈망울을 반짝이며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방긋방긋 웃을 때면 부부의 마음은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네자가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마침내 아장아장 첫걸음마를 떼던 날 하나와 디웨도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감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내자가 두 돌을 맞이할 무렵 하나는 또다시 두 번째 생명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자이를 낳을 때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이 아직 생생했지만 한 번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고 담담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디웨도네 역시 이제는 제법 능숙한 아빠가 되어 이내자를 돌보면서 아내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틈틈이 농사일을 했으며 저녁이면 이내자와 놀아주거나 하나의 무거운 배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이내자는 엄마의 불룩 나온 배를 신기한 듯 쓰다듬으며 동생이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 거지가 한창이던 어느 날 건강한 아들 키제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키룬디 말로 희망 또는 빛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첫째가 딸이었기에 아들을 간절히 바랐던 시어머니는 키제로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연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이내자와 키제로는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놀이 상대가 되어주었고 두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하나와 디웨도네의 오두막집을 늘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와 디웨도네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면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변변한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밤새도록 애태우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서로를 원망하거나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더 깊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값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옷을 사줄 수는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따뜻한 관심 그리고 서로 아끼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흘러 이내자와 키제로가 마을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 하나는 다시 한번 임신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새로운 생명을 자신의 몸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녀에게 경이롭고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예쁜 딸이었고 하나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에게 한국 이름인 보람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느끼는 삶의 크나큰 보람과 감사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디웨도네 역시 아내가 지어준 한국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든다며 기뻐했습니다. 보람이는 두 오빠 언니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된 하나는 예전에 연약하고 수줍음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생활력 강한 부룬디의 여인으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서 아이들의 해진 옷을 정성껏 꿰매거나 마을 여성들과 함께 모여 앉아 바구니나 항아리 같은 전통 수공예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수공예품들은 인근 시장에서 좋은 값에 팔려나가 가게의 적잖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디웨도네 역시 아내와 새 아이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내의 일손을 돕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밤에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별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가난하고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 그리고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지붕 밑에서 제잘거리며 함께 자라는 모습은 하나와 디웨도네에게 더 없는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맏딸 이내자는 일찍부터 철이 들어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고 아들 키제로는 씩씩하고 호기심 많아 온 마을을 누비고 다녔으면 딸 보람이는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자신의 몸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음을 감지했습니다. 이미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기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덜컥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이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앞섰고 이미 새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이었기에 하나는 적잖이 당황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디웨도네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 또한 알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일 것이요.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한다면 4명의 아이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것이요.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에 하나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새 아이들 역시 엄마 뱃속에 또 다른 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뱃속의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마침내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건강한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네 번째 출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고의 고통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아기의 우렁찬 첫 울음을 듣는 순간 모든 아픔을 잊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디웨도네는 네 번째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만이라고 지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이는 스와힐리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 부룬디에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부모가 된 하나와 디웨도네는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감사의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4번의 기적을 통해 이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분명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될 터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내 아이는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뽐내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속 깊은 맏딸 이내자는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는 작은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씩씩한 아들 키제로는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배우며 듬직한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 보람이는 뛰어난 노래와 춤솜씨로 온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막내 아들 아마니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귀염둥이로 재롱을 피우며 집안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서로 다투고 토라져 울고불고 하기도 했지만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 어울려 놀며 둘도 없는 우애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작은 오두막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 그리고 장난치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 활기찬 소리는 부룬디의 붉은 흙 위에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교향곡과 같았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틈틈이 한국의 동요를 가르쳐주고 전래동화를 읽어주었으며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디웨도네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부룬디의 오래된 전설이나 영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키룬디 전통악기인 이닌가 연주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자라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과 부룬디 두 개의 조국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식탁에는 한국의 잡채와 부룬디의 전통 음식인 우갈리와 콩 요리가 함께 올랐고 아이들은 두 나라의 음식을 모두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마치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아름다운 색실처럼 엮여 하나의 멋진 융단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지구촌의 축소판과 같았습니다. 하나와 디웨도네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기적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라면서 하나와 디웨도네의 삶은 이전보다 조금은 안정되는 듯 했지만 부룬디의 붉은 흙 위에 뿌리 내린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시련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해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가뭄은 온 마을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붉은 땅은 쩍쩍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했고 애써 심은 옥수수와 콩들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디웨도네의 얼굴에는 시름이 깊어졌고 하나는 창고에 얼마 남지 않은 곡식 자루를 열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냈습니다.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그림자였습니다. 특히 비가 오지 않아 고인 물이 썩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모기가 극성을 부렸고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말라리아에 걸려 높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막내 아마니가 심한 말라리아 뇌염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 없이 축 늘어진 아이를 보며 하나와 디웨도네는 신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마을에는 변변한 약도 의사도 없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아이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나이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해열 효과가 있는 풀뿌리를 캐다 주었고 어떤 이는 귀한 설탕물을 조금 가져와 아이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며칠 후 아마니는 기적적으로 열이 내리고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와 디웨도네는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공동체의 소중함과 인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와 디웨도네는 결코 좌절하거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힘을 쏟은 것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기존에 낡고 비좁았던 마을 학교는 늘어나는 아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는 예전 희망의 씨앗 시절의 경험을 살려 국제구호단체에 지원서를 보내고 한국의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호소하여 학교 증축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디웨도네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직접 흙벽돌을 짓고 나무를 베어와 교실 2칸을 새로 지었습니다. 마침내 깨끗하고 넓어진 교실에서 아이들이 환한 얼굴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와 디웨도네는 그동안의 모든 피로와 고생을 잊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깨끗한 식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은 하나뿐이었고 그나마도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여성들은 물을 쉬어다 나르기 위해 매일같이 몇 시간씩 힘겨운 노동을 해야 했고 오염된 물로 인해 아이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하나와 디웨도네는 수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우물을 팔적당한 장소를 물색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몇 달 동안 삽과 곡괭이만으로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끝에 마침내 땅속 깊은 곳에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올랐을 때 온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며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판 우물은 마을의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또한 마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작은 협동조합을 조직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바느질과 뜨개질, 그리고 부룬디 전통 문양을 활용한 수공예품 제작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성들은 하나에게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아름답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수공예품들을 인근 도시의 시장이나 부룬디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여성들에게 소득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된 여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가정과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키룬도 마을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희망의 땅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하나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의 부모님을 부룬디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과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하나의 자신감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부모님이 키룬도 마을에 도착하시던 날 하나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딸의 모습에서 부모님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 대신 낯선 땅에서의 고된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슴 아파하셨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딸의 내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부모님은 하나가 사는 열악한 환경과 4명의 피부색 다른 손주들을 보며 적잖이 당황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겨우 소통하는 사위 디웨도네의 모습도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딸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위 디웨도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지를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맑은 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를 외치며 품에 안기는 4명의 손주들의 순수한 모습은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봄눈처럼 녹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가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 마을 여성들과 함께 웃으며 수공예품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디웨도네와 함께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딸이 이곳 부룬디에서 물질적인 풍요 대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떠나시기 전날 밤 어머니는 하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처음에는 내가 이 먼 곳에서 고생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보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구나. 내가 선택한 삶을 엄마 아빠는 이제 진심으로 응원한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아버지 역시 말없이 하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인정과 축복은 하나에게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씻어주는 듯한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앞으로 더욱더 꿋꿋하게 부룬디에서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하나와 디웨도네의 4 아이들은 모두 늠름한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맏딸 이네자는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어머니 하나의 영향을 받아 국제구호 활동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부룬디 국립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국제 NGO 단체에 들어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들 키제로는 아버지 디웨도네의 뒤를 이어 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향 키룬도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과 셈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수업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질문으로 가득했고,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꿈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버지와 함께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으며 낙후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셋째 딸 보람이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뽐냈습니다. 그녀는 부룬디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다채로운 색감과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아프리카의 강렬한 생명력과 함께 한국적인 섬세한 감성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때로는 국제미술전에 초청되어 부룬디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막내 아들 아마니는 드넓은 대지를 사랑하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 유학길에 올랐고, 그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 부룬디의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작물 품종을 연구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고 싶어 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세상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 키룬도 마을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이면 그들은 어김없이 부모님이 계신 키룬도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모여들었고, 그럴 때면 집안은 마치 어린 시절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와 디웨도네는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행복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가장 값지고 소중한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느덧 하나는 희끗희끗한 은발이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는 예순의 할머니가 되었고, 디웨도네 역시 얼굴 가득 인자한 주름이 잡힌 이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키룬도 마을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직접 농사일을 하거나 구호 활동에 뛰어들지는 못했지만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고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는 마을 여성들에게 여전히 큰 정신적 지주였고, 디웨도네는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현명한 할아버지로 사랑받았습니다. 어느 해 진력 부룬디의 하늘이 유난히 붉고 아름답게 물들던 날이었습니다. 하나와 디웨도네는 마당 앞 낡은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멀리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함께 보아온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하나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디웨도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그윽했습니다. 그렇구려 하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이 때로는 폭풍우 치는 거친 바다 같기도 했고, 때로는 메마른 사막처럼 힘들기도 했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과 함께였기에 후회는 없었소. 당신은 내 삶의 등불이었고 내 유일한 사랑이었으며 내 모든 것이었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낯선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을 거예요. 당신과 우리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 그리고 이 따뜻한 키룬도 마을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사랑으로 풍족했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아름다운 황혼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잔잔히 번졌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쌓아온 사랑과 추억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고도 성스러운 사랑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손주들을 통해 그리고 이 붉은 흙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세월은 또다시 강물처럼 흘러 하나와 디웨도네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삶에 대한 따뜻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키룬도 마을은 예전의 가난하고 절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주민들은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으면 마을 곳곳에는 사랑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네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맏딸 이네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인권운동가가 되어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아들 키제로는 부룬디 교육계에 존경받는 원로 교사가 되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딸 보라미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아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막내 아들 아마니는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부룬디를 식량 자급자족 국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말이면 네 아이들은 각자의 배우자와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데리고 어김없이 부모님이 계신 키룬도의 낡은 오두막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집은 마치 어린 시절처럼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으로 시끌벅적해졌고 하나와 디웨도네는 북적이는 자손들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접곤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하나가 들려주는 머나먼 한국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고 할아버지 디웨도네가 가르쳐주는 키룬디 전통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와 디웨도네는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하나와 디웨도네는 늘 그랬던 것처럼 마당 앞 낡은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손주들이 푸른 잔디밭 위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부룬디의 푸른 하늘 아래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는 디웨도네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하나의 심장 깊은 곳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뿌렸던 작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네요. 이제는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어요. 디웨도네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려 하나. 우리의 삶은 비록 이 붉은 흙처럼 소박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났소. 그리고 우리의 사랑 노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 위에 아름다운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헤쳐온 동지애와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감사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키룬도의 푸른 언덕 너머로 석양의 마지막 햇살이 황금빛으로 부서지며 그들의 백발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에 보내는 하늘의 마지막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바카나와 디웨돈의 마니라키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는 부룬디의 붉은 흙 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전설로 새겨져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